소득세만 따지면은 한 10% 이상? 그쯤 나가는 것 같고요. 세금은 체감상으로는 제 연봉이 오르는 속도의 한 2배 정도로 느껴집니다. 기본적으로 세금은 버는 만큼 내는 게 잘 맞다고 보는데요. 이게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, 이 근로소득세가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, 이 법인세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같아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. 그 액수를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근로소득세는 계속 늘어서 최고액을 찍었다는 겁니다. 61조 원의 근로소득세를 국가에서 징수를 했고요. 반면에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최근에 계속 줄어서 62조 5천억 원까지 줄었다는 겁니다. 이 기업들이 내는 세금과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이 비슷해진 셈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? 법인세가 줄면서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해진 부분을 결국에는 유리지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로 메꿨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 봉급쟁이가 봉이냐 이런 지금 볼멘 소리가 나온다는 거거든요. 네. 의도하진 않았겠죠. 네.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뭐 작년에도 전체 세수 부분에 30조 원 넘게 줄어들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났고 그 세수 펑크의 가장 주된 원인이 법인세가 감소했기 때문인데 그 직장인들로부터 걷어들인 이 근로소득세를 가지고 결국에는 세수 펑크를 메운 구조가 된 거는 분명합니다. 네. 더욱이 이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지금 좀 전에 보셨지만 18%대로 비등해졌잖아요. 네. 이걸 감안하면 기업 경영 환경의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크잖아요, 지금. 네. 그럼 앞으로 보면 법인세가 확 늘어날 여지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단 말이죠. 그러면 올해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또 이게 역전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. 근데 이제 근로소득세 자체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선진국으로 갈수록 즉 경제 규모가 커지고 1인당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득세가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. 네. 근데 아까 화면에서 보시죠. 우리는 법인세가 그냥 급감한 데서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세가 더 부각이 된 면이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법인세를 좀 안정적으로 걷어들이는 데 집중을 해야지 네. 이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것에 문제를 삼으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러면 왜 사람들은 내가 내는 이 근로소득세가 왜 이렇게 내 소득에 비해서 많이 내는 것까지 이런 체감을 이제 아까 말씀을 하시잖아요.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체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부분은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이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데 따른 상대적으로 내는 세금이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. 네. 지난 수년 동안 뭐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명목 임금은 늘어났을지언정 내가 실제로 소비를 하는 실질 소득은 좀 줄어든 면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내가 낸 근로소득세는 변함이 없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내는 근로소득세가 더 크게 느껴지는 아하. 이런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이죠. 그렇군요. 그러면 빨리 이 세수도 다양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뭔가 좀 개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기 전까지는 글쎄요, 이 월급쟁이, 봉급쟁이들의 볼멘 소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거나 그대로인데 세금은 꼬박꼬박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어가고 자, 거기에다 물가까지 오르니까 지갑은 다칠 수밖에 없겠죠.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.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저희 자영업자들이 그 직격탄을 맞으면서 영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. 지금 너무 힘드니까 생존할 수 없는데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건데
자연히 자영업자들도 그러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. 저만 해도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네.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네. 커피 같은 거나 기호식품은 먼저 줄이게 돼 있거든요. 그렇죠.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커피를 안 마시기 시작했다고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커피 전문점, 커피숍이 10가운데 가운데 한 곳 또는 이게 대출이 있는 커피숍이나 가게들이 10곳 중 한 곳이 폐업을 했다. 그런 얘기가 들리더군요. 네. 전형적인 불황형 소비의 특징이 지금 불황형 소비.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.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가게는 여기에 대응을 하죠. 필수적인 지출은 어쩔 수 없죠. 예를 들어 식료품이나 뭐 주거비나 교통비 이런 것들은 이제 줄일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대신해서 기호식품 소비를 좀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렇죠. 뭐 예를 들면 매식을 줄인다라든가 네. 방금 말씀하셨던 커피 하루에 2잔 드셨던 물 1잔만 네. 드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를 줄이는 거고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도 이제 기호식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불황기에는 좀 소비가 줄어드는 면도 있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전체 예를 들어서 커피 같은 경우도 비싼 커피는 이제 안 마시는 거죠. 그렇죠. 네, 그래서 직장인들의 요즘 흔한 점심 풍경 중에 하나를 보면 밖에 나가서 그냥 식당에 사 먹는 게 아니라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네. 그 뒤에 1,000원에서 2,000원대 저가형 커피들을 마시는 이런 직장인들의 바뀐 점심 풍경이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네. 술 소비 같은 경우도 위스키 같은 고급 주류는 이제 소비를 좀 덜 하게 되고 네. 좀 소주나 맥주 같은 좀 저가형 주류의 소비가 늘어난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